자, 부정선거의 근거는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이봉규 TV에서 뭐 지난 6년간 뭐 얼마나 많은 증거를 방송했는지 저도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야 뭐 6년 동안 봐오셨으니까 부분적으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제가 한번 소개 또 해드립니다. 4.15 총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요번에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번 총선 파주 197세 유권자도 존재, 이런 게 있는데, 파주시 을 선거구 100세 이상 선거인과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비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자, 뭐 쭉 인구표가 있죠. 행안부 인구 통계하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죠. 그런데 통합선거인 명부의 인원수가 행안부 인구 통계하고 다릅니다. 보십시오. 우선 문산읍을 보니까 행안부 인구 통계는 27명인데 파주시 을의 문산읍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29으로 나왔어요. 29명. 인구는 27명인데 선거한 사람은 29명이야. 이제 유령이 두 분 사신다는 거죠. 투표하신다는 거죠. 사시는 게 아니라 사는 분은 27명인데 투표를 하고 갔대요. 어느 분들이 조금 이따 깜짝 놀랄 표를 보여드리고 우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파주읍에는 행안부 인구 통계는 40명인데 선거인 명부는 42명입니다. 아, 너무 웃음이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에 법원읍은 똑같고, 인구 통계하고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인구 똑같습니다. 철롱면이가요, 글씨가 흐릿하네. 여기는 2명이 또 선거인 명부가 많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봤더니 합쳐서 파주 을 선거구에 9명이 선거인 명부가 더 많습니다. 실제 인구보다. 실제 인구는 파주 을의 선거구에 126명인데 행안부 인구 통계에 선거인 명부는 135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그렇지. 행안부 조사할 때 늘었을 수 있죠. 그런데 늘었는데 그 사이에 9명이 유권자가 됐어. 인구조사하고 그 사이에 유권자가 9명이 됐어. 요 조그만 파주시 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표를 보니까요. 생년월일 1823년 197세. 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기사 났던데, 일본의 최고령, 세계 최고령이던데 116세인가요? 그거 돌아가셨다고 그 기사 났던데, 일본 어디서 까불어? 우리 197세가 투표했는데. 나 미치겠다. 1823년생. 축하드립니다. 여자분이네, 할머니네. 1823년생입니다. 197세. 나 참. 그 다음 분이 1867년생도 있네요. 153세. 그 다음에 1872년생도 있고요. 그게 다 법원읍인가요? 여기에 네 분이 1800년대생 네 분이 계시네요. 야, 대단하다. 네 분이 145세, 146세인가? 그 다음 153세, 197세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주읍에도 1800년대생이 이거 몇 명이야? 파주읍에도 많네요. 문산읍에도 있고, 문산읍에는 1900년생이 한 분 계시는구나. 파주까지 나가고 1900년생이면 이제 그래도 120세인데 그래도 대단하시죠? 하여튼 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냐, 197세가 살아계실 수가 있냐, 이게 뭔가 오타가 된 거냐, 우린 모르잖아요. 선관위 통계하고 행안부 자료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가 기록이 잘못됐는지, 왜 또 인구는 또 왜 이렇게 선거인 명부하고 다른지 그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로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에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허겸 기자가 부정선거 잘 밝히죠. 허겸 기자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네요. 김어준 측에서 그때 왜 그 시민의 눈인가 뭔가 해서요, 부정선거 뭐 밝히는 그 무슨 뭐 그것도 하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우파의 부방대나 이런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대표가 하는 그 부정선거 감시단 있잖아요. 부방대. 그런 것처럼 김어준이가 시민의 눈인가 뭔가 그때 했었어요. 그 8년 전, 9년 전이죠. 그래서 얘가 부정선거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우리가 막 논란이 일으키니까 입 꾹 닫았어. 지금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도 김어준은 거기에 대해서 입 닫고 있어요. 자기가 부정선거로 영화까지 만든 사람이 왜 입 닫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준석이도 8년 전에 선거 보안 허점을 인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단독 기사로 허경 기자가 썼네요. 송병우 씨가 폭로를 했다는데 송병우 씨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김어준과 함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회의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송병우. 그러니까 김어준 측근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선관위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유일하게 소스 코드를 살펴본 사람이 송병우 씨인데 그러면 이 송병우 씨는 왜 그때 참여했냐?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문가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김어준이가 뭐 추천하고 뭐 이래가지고선 아마 그런 회의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송병우 씨를 데리고. 근데 송병우 씨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스 코드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관위의 보안이 엉망이었다는 거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폭로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선관위에 집중 공격을 받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곤혹을 치렀대.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입을 닫고 살은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이제 폭로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여기 같이 시민의 눈,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주도한 시민단체, 여기에 2017년 4월에 중앙선관위 프로그램 이제 그 접속해서 조작 가능성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송병호 씨하고 김어준 측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준석도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제 그러니까 보수파의 이제 그 말하자면 컴퓨터 전문가로 들어온 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이준석은 바른정당 소속이었는데 이분은 송병호 씨인지 이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준석이 온 줄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수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사입이 보수지 이준석은.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은 왜냐하면 김어준과 함께 활동한 사람이니까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나물이 그쪽 우리가 왜 민주당이나 정의당 뭐 헷갈릴 적 많잖아요. 진중권이 민주당이었나 정의당이었나 뭐 이런 노회찬이가 민주당이었어 정의당이었어 이렇게 헷갈리듯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가 자유한국당이야 바른미래당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저쪽 헷갈리듯이. 그래서 하여튼 바른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그쪽으로 참여한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컴퓨터학과 나왔으니까 그쪽 전문가로 오게 된 걸로 자기는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준석도 당시에 보안 허점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날 다 봤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준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갔지만 보긴 다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걱정했대요. 야, 저거 우파에서 이거 보고 갔으면 이거 다 까발리고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좀 했대요. 그런데 하여튼 당에서 뭘 맡고 있었는지 보안 자문이었던 것으로 이준석은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준석은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그러는지 이제 이상하지요.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폭로를 한 모양입니다. 그걸 민경욱 대표가 영상도 만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이 허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 무렵에 송병호 씨의 이 폭로 말고도 저도 준석이가 부정선거를 저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하고 그때는 통화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막 따지고 이러니까 방송에서 하니까 전화가 오면은 준석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제 봉규쌤 해요. 강용석이나 박종진이나 함익병은 뭐 저한테 형님하고 형 그러는데 준석이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 봉규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 왜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때만 해도 전화통화하고 친할 때니까. 부정선거 처음 초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건 부정선거 아니냐? 내가 그러면 아, 이거 부실선거라고 해야 돼요. 부실선거라고 그래야지 부정선거 하면 음모론자로 몰려요. 이러면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워딩을 잘못 쓴다 이거예요. 부실선거, 엉망진창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자면 조언 내지는 코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실선거는 무슨 부실선거야. 그러고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 얼마 후에 준석이가 부정선거는 없다고 아주 단언하고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뭐 결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도 결별했어요. 그때 결별했는데 그러니까 엉망진창 시스템에 대해서는 준석이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처럼 부정선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준석이는 부실선거로 접근을 하더라 이런 얘기. 근데 그건 제 의문점이에요. 부정선거를 알고, 그건 제가 준석이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부정선거를 알고 부실선거로 프레임을 잡았는지. 왜냐하면 부정선거 하면 이게 좀 이미지가 3.15 부정선거 이런 거 있고 나라 전체가 막 혼란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써서 부실선거라고 이렇게 했느냐. 부실선거라도 선거 관리를 잘못하고 엉망진짜 허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몰아간 건지 준석이가 아니면 실제로 부정선거는 없다고 믿고 부실선거로 관리가 소홀했고 컴퓨터 관리도 소홀했고 말하자면 전자개표기 관리도 소홀했고 그다음에 투표함 관리도 소홀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난 거 그야말마다 나 부실선거라고 알고 부정선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 줄을 얘가 착각하고 그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가 준석이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부실선거, 선거 전자개표기 엉망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봉인지 사건 뭐 이런 거 엉망이라는 건 준석이 그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부정선거라고 그러지 말고 부실선거로 가야 된다. 그럼 부실선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분이 또 그걸 폭로했네요. 예. 그때 8년 전에 준석이는 그때 참여해서 안다. 전산 시스템,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 회의에 들어와서 아는데 준석이도 그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를 다 봤다. 아무 얘기는 안 했지만 다 보긴 봤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네요. 이건 뭐 보수파의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김어준과 함께 부정선거 이 회의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소스코드를 끝까지 살펴본 송병우 씨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안점검 회의에 그때 이준석도 들어왔다. 그래서 다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준석아, 부실선거는 괜찮다는 거냐? 난 그게 궁금해. 이거 컴퓨터 학과 나오고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이 있잖아요. 복수 전공은 아닌 거는 확실히 너도 실토했으니까 그거는 학력 사기 맞아. 복수 전공 아니잖아. 그거는 뭐 개구라치지 말아라. 졸업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이 있어요. 학점 같은 게 이상한 게.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컴퓨터를 공부했잖아. 네가 어떻든. 그런데 부실선거면 괜찮은 거야? 봉쌤이 얘기할게. 오스트리아에서 우편 투표지 5장 뚜껑이 열린 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이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뚜껑이 열린 것 때문에 재선거했어. 대통령 선거, 재선거. 왜냐하면 무결점, 선거의 무결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결점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봉투 뚜껑이 열린 거는 손을 탈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 선거 다시 했어. 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렇게 많은 부실선거, 네 말 맞다 나 부실선거라고 치자. 그렇게 많은 부실선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입 쳐닫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로 몰 수가 있냐? 난 그게 의문이야. 네 입으로 부실선거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것도 오리발레밀래? 오리발레밀은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이 송병호 씨가 얘기했다. 너 이거 회의에 들어갔다며. 다 봤다며. 근데 왜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냐? 그러면 최소한 언론에다 대고 부실선거 엉망진창이었다는 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것도 얘기 안 해? 나한테는 얘기하고 송병호 씨하고는 이거 봐놓고. 일단 그거 의심스럽고. 그 다음 두 번째. 김어준은 당신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길게 뛰고 영화까지 만든 사람 아니야. 그 이후에 왜 입 닫냐? 왜 협박받았어? 아니면 그쪽 그 다음에 부정선거 해먹은 사람들하고 뭐 연계가 된 거야? 아니면은 아니 의아해서 그래. 그럼 그때는 부정선거로 내가 길길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부정선거가 아닌 거를 부정선거라고 내가 우겼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까지 만들고 이랬는데 제가 참 내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제가 음모론자였습니다. 네가
반성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너 반성도 안 하고 입만 쳐닫고 있으면 너 그때 8년 전, 9년 전에 입장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협박이나 압박에 의해서 굴복한 거야? 아니면은 그쪽 팀하고 무슨 이 연결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무슨 그때하고 그때는 뭐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뭐 홍상수 감독 영화처럼 헷가닥 간 거야? 아, 난 궁금해서 그래. 그때는 털이 짧았고 지금은 털이 길어서 그런 거야. 시대가리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길어서 그런 거야. 아, 왜 그런 거야? 부정선거요. 슬슬 밝혀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번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힌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희망도 좀 있지만 믿고 있어. 왜 괜히 털어 뭐 서버 안 가지고 나갔다고 안심들 하는데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하하 윤석열 대통령 그게 만만하게 보나?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뭔가 이미지 복사라도 안 했을까? 원격 조정으로 뭐 이거 싹 복사 안 했을까? 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윤 대통령의 그 치밀한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거기에 윤 대통령의 그 신의 한 수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떤지 밝혀지겠죠. 어떻든 부정선거의 증거는 살아서 숨쉽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하나래야 막지. 수백 가지가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어? 그 증거를 안 돼. 안 된다니까. 자, 이제 달라지죠? 여론이 달라지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여론이 40% 넘었습니다. 지지율이.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야, 진짜였네. 야,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했겠어. 그렇지, 선관위 저거 서버를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계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90명, 선관위 연수원 90명. 그걸 왜 그때 그렇게 조사했을까요? 개봉 막두, 오징어 게임 시즌2. 이게 그냥 간단한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죽는 게임이야, 죽는 게임. 두고 보시죠. 누가 죽나? 정의가 죽을까요?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이 죽을까요? 부정선거 한 놈들이 죽을까요? 보시죠. 뭐.